예를 들어 음식 배달 대행을 하시는 오토바이 라이더 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을 자영업자로 봐야 할까요? 임금 노동자로 봐야 할까요? 이분들이 임금 노동자라면 고용한 사람은 음식점 주인일까요? 배달앱 회사일까요? 아니면 음식을 시킨 소비자 자신일까요? 하루 종일 배달을 하시는 이분들을 업무 시간이 정해진 풀타임 노동자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분들의 직종은 어떻게 규정하고 사회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에서 연구 교수로 근무하고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연구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는 이창현입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성도의 입장에서 평소 미모건 북터뷰에서 잘 다루지 않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책, 이승윤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란 책을 골랐습니다. 제목부터 특이하죠. 보이지 않는 노동자라니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노동의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은 최근 들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출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동안 노동을 규정하는 여러 구분법이 있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 풀타임과 파트타임 노동자와 같이 이런 구분으로 노동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사실 이런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형을 알아야 관심을 가지고 대책도 세울 수 있고요. 또 여러 사회정책적 접근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 자영업자 보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젠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기존의 이런 구분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점점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대행을 하시는 오토바이 라이더 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을 자영업자로 봐야 할까요? 임금 노동자로 봐야 할까요? 이분들이 임금 노동자라면 고용한 사람은 음식점 주인일까요? 배달앱 회사일까요? 아니면 음식을 시킨 소비자 자신일까요? 하루 종일 배달을 하시는 이분들을 업무 시간이 정해진 풀타임 노동자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분들의 직종은 어떻게 규정하고 사회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의 구분법으로는 정말 애매한 문제입니다. 청소대행 앱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에 방문하는 청소 노동자분들, 프로젝트성으로 쪼개져 있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 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 필라테스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시는 선생님, 고용이나 지시관계가 참 애매한 외주업체 파견 노동자, 기타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 등등 우리 주변에는 기존의 구분법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규정하는 경계가 모호할수록 이분들은 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고용과 책임 관계가 모호하고 휴가 제도나 복지 정책이 거의 없고 업무 중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대비한 보험이나 대책이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자 이승윤 선생님은 이러한 새로운 노동 형태를 불안정 노동이라 이름 붙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독립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보이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선택하는 그런 노동처럼 보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종속되고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자는 이런 분들을 불안정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액화노동, 멜팅 레이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데요.
전통적인 노동 개념을 구성하는 그동안의 여러 경계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합니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부분 모두 독특한 주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이 불안정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실을 그려냅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은 소득 빈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시간 빈곤까지 겪는 이중 빈곤 노동자라고 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마저도 부족해지면서 지금 당장의 수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과 전환에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또한 화물 운송 노동자, 배송기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겉으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규정되지만 실상은 다른 고용주에 종속된 형태를 보이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특수 고용 노동자로 보고 있는 다른 선진국 사례를 살피고요. 사회보험 기준도 어떻게 전환해 가야 할지 제안합니다. 2부에서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축적해 가는지 보여주고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실태를 살핍니다. 저는 이 내용 중에 아픈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깊게 다가왔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경우 아파서 쉬는 즉시 바로 수입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를 참고 일을 계속하다가 더 큰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책은 아플수록 더 가난해지는 현실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선소 사례를 통해서 원청과 하청 노동의 비대칭적인 구조를 드러내고 해고 노동자 문제라던가 열악한 구조 속에 놓인 돌봄 노동에 대한 문제도 다룹니다. 3부에서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집중하는데요. 불안정 노동과 관련해 청년 안에서는 더 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같은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를 준비하려면 보통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학자금 대출 문제라든가 부모의 경제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 격차 때문에 청년 안에서도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어떤 청년들은 배경이 든든해서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데 반해 어떤 청년들은 일단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당장 일을 구해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안정 노동인 경우가 많고요. 우리 사회가 청년 일자리와 청년을 위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청년을 너무 균질한 한 덩어리로 퉁쳐서 보는 것은 아닌지 실제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그저 시그니처 정책을 만드는 데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저자의 개인적인 성찰과 학문적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인 이승윤 교수님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는데요. 노동 현장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하고 이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학자로서 겪게 된 고민을 진솔하게 드러냅니다. 저자는 소위 학문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입체적으로 담지 못해서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합니다. 교수와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부분도 주목합니다. 교수의 경우 대부분 인텔리로서 안정적인 경로를 밟아오잖아요. 과연 노동자들이 처한 차별, 모멸감, 극한의 경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한국 여성 연구자로서 겪었던 현실도 담아내시고요. 주류 기득권 연구자가 되어 어떤 학문적 위험에 빠지게 되는지도 지적하세요. 연구 대상만이 아니라 연구자도 살피고 반성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대학에 몸담고 있고 이 사회의 지식인 범주에 드는 사람으로서 저를 돌아보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살피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의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세세히 짚어보고 싶어서 상세한 소개를 해봤습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불안정 노동자분들께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택배 노동자분들께 시원한 생수를 드리고 청소 노동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파트 경비원분들께 명절 선물을 드리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자분들을 살피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처한 현실과 구조를 마주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현실을 보완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야 되겠죠. 그 고민의 시작, 실천의 첫걸음으로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